7장의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이제 인덕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 회로는 t가 0일 때 스위치가 A 위치에서 B 위치로 이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t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0보다 작을 때 회로를 보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전류가 이쪽 회로에 묶여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전압원이 공급하는 전원은 왼쪽 회로에 묶여 있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IL의 0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긴 시간 동안 스위치가 A 위치에 있게 된다면은 인덕터는 숏서킷으로 동작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이게 인덕터가 숏서킷이 되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결국 40V 전원이 32옴과 8옴 저항, 즉 40옴의 저항에 보이기 때문에 1A의 전류가 흐를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인덕터의 초기 전류 값을 우리가 찾았고요. 다음에 t가 0보다 클 때 회로를 보면 t가 0보다 클 때 회로를 보면 여기서 B 위치로 스위치가 옮겨가면서 이런 회로가 형성이 되죠. 이런 회로가 형성이 되고, 이때 회로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우리가 이 회로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40V 전원이 있고, 여기 32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긴 시간이 흐른다면 인덕터는 숏서킷으로 보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IL의 무한대 값을 찾고 싶은 거죠.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리고 여기 8옴이 있고 여기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를 기준으로 보면 이쪽으로 5A가 흘러 들어가고 있고, 이쪽으로는 IL이 흐르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8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을 우리가 V라고 놓겠습니다. 우리가 IL이 t가 무한대일 때 값을 구한다는 것은 그 t가 0보다 클 때 회로에서 인덕턴스를 있는 부분을 숏서킷으로 만든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L의 무한대 값을 갖게 되겠죠. 이 값이. 그럼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노드에서 KCL을 써보면 V-40에 32옴이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가 될 거고, V 값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밑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V의 8이 될 거고, 그리고 들어온 전류는 5A가 되죠. 지금 이 노드에서 우리가 KCL을 쓴 겁니다. 나가는 전류, 그리고 들어온 전류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면 32를 곱하면 V-40 플러스 4V가 160이 되고, 계산하면 5V가 200이라서 V는 40V가 되죠. V가 40V면 지금 여기 전압과 같기 때문에 여기 전위와 여기 전위가 같죠. 따라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L의 무한대 값은 0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정수를 구해야 되겠죠. 시정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한 t가 0보다 클 때의 회로에서 여기에 여기 인덕터가 있는 이런 회로에서, 이 회로에서 전원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제거한다는 것은 볼테이지 소스는 숏서킷으로 만들고,
32옴 있고 여기 인덕턴스가 있고 10mm 흘리죠. 그리고 여기에 8옴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런트 소스는 제거한다는 것이 오픈 서킷이죠. 그러면 이 회로만 남게 되고 결국에 이 회로에서 타우를 구해보면 타우는 R분의 L인데 R이 지금 40옴이고 10mm 흘리죠. 따라서 4000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이제 타우죠. 따라서 이것을 이용해서 IL의 T를 구해보면 우리가 IL의 무한대 플러스 IL의 0 마이너스 IL의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보면 IL의 무한대가 0A였고 IL의 제로가 여기 1A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제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000T가 되죠. 그러므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000T 단위는 암페어, T가 0 이상일 때 값이 ILT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A번에서 IL을 우리가 구한 거고요. IL을 구했고 그 다음 VOT를 구해야 되죠. VOT는 지금 여기 있는 회로에서 8옴에 있는 전압이죠. VOT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8입니다. 이 회로에서 봤을 때. 그럼 I8이라고 하는 것은 저 회로에서 I8은 IL 플러스 5A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까 노드에서 우리가 KCL을 봤을 때. 따라서 이 전류의 값이 5A 플러스 방금 구했던 ILT의 값을 써주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000T가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VO는 결국에 8옴의 저항에 옴의 법칙을 써서 여기에 I8의 전류가 흐르니까 방향도 I8의 전류가 아래로 흐르고 전압의 극성의 방향이 수동부하 규약을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8을 곱하면 되니까 40 플러스 8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000T의 단위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VO를 찾았죠. 다음 B번을 풀어보겠습니다. B번에서는 VL의 0 플러스와 VO의 0 플러스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VL 같은 경우는 지금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VL의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기서 우리가 KVL을 써주면 KVL로 이 회로망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회로망에서 KVL을 쓰면 전류는 먼저 40V 전압에서 마이너스 40 플러스 32옴에 흐르는 전류는 IL의 0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인덕터의 전압은 VL의 0 플러스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리고 8옴의 전압은 VO니까 VO의 0 플러스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T가 0 플러스일 때의 값을 우리가 찾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40이고 플러스 32 곱하기 IL의 0 플러스는 앞에서 구한 ILT에서 T가 0일 때 값을 구하면 되죠. 0일 때 값을 구해보면 이 값이 1이죠. 그 다음에 VL의 0 플러스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니까 VL의 0 플러스로 써주고 VO의 0 플러스는 여기서 구한 값에서 T가 0일 때 값을 넣으면 되죠. T가 0이면은 이 값이 1이 돼서 8이 되고 48V가 되죠.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VL의 0 플러스가 마이너스 40V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구하는 값은 인덕터의 어떤 소자 특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VL이 L, DIL, DT로 주어지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L 값이 10mL이고 그 다음에 IL의 값을 우리가 앞에서 구했으니까 이 값을 T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4000의 익스포넨셜 4000T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000T가 되고, 이때 이걸 이용해서 VL의 0 플러스를 우리가 찾아보면 T에다 0 넣으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40V를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K VL을 써서 구한 값과 우리가 인덕터의 어떤 소자 특성식을 이용해서 구한 값이 모두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VO의 0 플러스를 구해보면 VO의 0 플러스는 아까 여기서도 구했었죠. 48V로 이 값에서 T를 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48V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7장의 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에서는 이제 디펜던트 소스가 있죠. 즉 종속 전원이 있는데 사실상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중간에 시정수를 구할 때 조금 주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은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가 0보다 작을 때에서 우리가 인덕터가 있기 때문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초기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놓겠습니다. 흐르는 방향은 다음과 같이 놓고요. 그럼 T가 0보다 작을 때는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럼 이 회로에서 IL을 찾아보면 먼저 인덕터가 긴 시간 동안 열려 있게 되면은 인덕터는 숏서킷으로 동작하게 될 거고, 그럼 20mA가 여기서 결국 저항 5ohm과 15ohm의 전류 분배가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IL의 제로는 20mA가 15ohm과 20ohm, 즉 20분의 15로 전류 분배가 이루어지니까 5니까 15mA가 흐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인덕터의 초기 전류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T가 0보다 클 때 회로를 보면 T가 0보다 클 때는 이제 스위치가 닫히게 되니까 회로가 여기까지 모두 다 구성이 됩니다. 이 회로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IL의 무한대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회로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20m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5ohm, 5ohm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인덕터가 숏서킷으로 동작하게 되겠죠. 이때 흐르는 전류가 IL이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8ohm, 그리고 여기에 종속 전원이 있는데 9I 델타고, 이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 델타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50mA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서 봤을 때, 이 회로를 통해서 IL의 무한대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덕터의 위치에 이미 직류 정상 상태니까 인덕터를 숏서킷으로 했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IL의 무한대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는 모두 다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 아마 15A가 흐르겠죠. 즉 아까 20mA 전원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여기서 전류 분배가 이루어지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병렬 회로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모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회로는 원래 기존에 t가 0보다 작을 때 회로는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15mA가 계속 흐르고 있을 테고, 나머지 회로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게 되면 여기가 모두 다 같은 노드가 되죠. 여기까지가 같은 노드, 그리고 여기도 사실상 같은 노드죠. 그리고 여기도 모두 다 같은 노드가 되죠. 따라서 I 델타는, 그러면은 여기까지 모두 같은 노드가 되니까 I 델타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이 노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노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I 델타가 들어가는 전류고, 9 델타도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들어간 전류로 나타낼 수가 있고, 나가는 전류가 50mA죠. 그리고 8옴에는 여기와 여기에 전위가 같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죠. 따라서 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 다시 이 파란색으로 표기한 어떤 슈퍼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로 KCL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I 델타를 구해보면 10I 델타가 50mA죠. 50mA니까 5mA로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I 델타는 5mA가 이쪽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IL은 그러면 이 노드를 기준으로 보면은 10mA가 아래로 흐르게 되죠. 따라서 여기 값이 10mA로 IL의 최종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시정수를 구해야 되는데, 시정수를 구하려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독립전원들을 모두 제거해야 되죠. 독립전원을 제거한다는 것은 볼티지 소스는 숏서킷으로, 그리고 커런트 소스는 우리가 오픈 서킷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주어진 이 회로를 정리해서 전원을 제거한 회로로 우리가 나타내 보면, 여기에 20mA는 오픈 서킷이 되고 15옴이 있고, 여기 15옴, 그리고 5옴이 있죠. 여기에 4mH의 인덕턴스가 있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 델타, 그리고 여기는 8옴, 여기에 종속 전원이 있죠. 전원을 제거할 때 종속 전원은 우리가 제거하면 안 됩니다. 9I 델타, 그리고 여기 50mA는 오픈 서킷으로 나타내 주면 되죠. 그럼 이 회로에서 결국에 이만큼의 회로가 동작을 할 텐데, 이 회로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 등가 저항을 구해서, 등가 저항을 이용해서 타워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L 값은 지금 4mH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이퀴밸런트 저항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테브닌 등가회로 등을 구할 때 종속 전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어떤 회로에서 여기에 VT를 가했을 때 들어가는 전류 IT를 보고 우리가 등가 저항을 구할 수가 있죠. IT분의 VT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 보고 싶은 등가 저항은 이 인덕터가 바라봤을 때의 저항이죠. 그리고 인덕터를 제외한 나머지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회로의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회로도를 우리가 인덕터 대신에 인덕터 부분이 이쪽이 되겠죠. 거기에 테스트 전원 1V를 연결해 보면 회로도를 조금 돌려서 그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5ohm과 15ohm이 병렬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직렬이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회로랑 나머지 회로가 서로 병렬이죠. 왜냐면 걸리는 전압이 모두 같으니까. 따라서 5ohm과 15ohm을 20ohm으로 등가해서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로들 8ohm과 여기에 종속 전원 9I 델타가 있죠. 이때 일로 흘러가는 전류가 I 델타고 1V 전원에서 공급하는 전류가 I 테스트 전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구해보면 회로에서 IT를 보면 IT가 결국에 여기에 전압이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으면 여기가 1V가 되겠죠. 1V 전원에 의해서. 따라서 IT는 아래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20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8분의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즉 마이너스 9 I 델타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드를 기준으로 내가 KCL을 써보면 I 델타가 8분의 1 마이너스 9I 델타로 쓸 수가 있고, 따라서 10I 델타가 이러니까 I 델타는 80분의 1이죠. 이것을 대신에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면 IT를 구할 수가 있는데, IT는 20분의 1 플러스 8분의 1 마이너스 80분의 9가 되겠죠. 구해보면 이 값이 0.0625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전원으로 1V를 가했을 때, 즉 이 값이 VT가 되고, VT가 1V일 때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IT가 0.0265 암페어가 된 거죠. 따라서 R 이퀴밸런트는 IT분의 VT인데 이 값이 0.06255였고 값이 1이죠. 정리하면 이 값이 16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타우 값의 R 이퀴밸런트를 우리가 16으로 둘 수가 있죠. 16분의 3mH이죠. 정리하면 이 값이 4000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IL을 구해보면, ILT를 구해보면, 먼저 최종값과 초기값 그리고 타우를 우리가 계산했죠. 이거를 주황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나타내보면은 이 값과 이 값 그리고 이 값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최종값 10mA 플러스 초기값 15 마이너스 최종값,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니까 4000t가 되고, 단위는 지금 미리암페어죠. 정리하면 10 플러스 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000t의 미리암페어로 우리가 IL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는 ILT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VOT를 구하라고 그랬죠. VOT는 결국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죠.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VO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우리가 ILT를 찾았으니까
인덕터에 걸린 전압 V5는 L, DIL, DT로 구할 수가 있고, L 값이 4mH에 방금 구했던 값을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0000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4000 T가 되고, 단위는 지금 미리암페어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도 미리볼트가 될 텐데,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80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000 T의 미리볼트로 우리가 최종적인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물론 T가 0보다 클 때죠. 0 플러스보다 클